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며칠 전에 했던 당직 개편, 이건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의 인적 쇄신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뭐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 의원들은 불완전한 쇄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미래 소속이시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출마하실 예정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뭐 지금 관련해서 고민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뭐 당내 세력 뭐랄까요? 대결이 될 수도 있다. 뭐 비명과 친명의 대결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 만약에 친명 원내대표가 되면 너무 친명 일자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비명을 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언론에 나오던데. 네. 그 언론의 평가가 맞나요? 비명과 그렇습니다. 친명 일종의 세력 대결? 늘 이제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예. 그런 걸 가르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저나 또는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예. 뭐 친명, 비명 뭐 이런 거보다는 정명과 공명이 더 중요합니다. 정명과 공명은 어떤 의미시죠? 정명, 공명정대하다. 공명정대요? 예, 그러니까 네. 정명과 공명이 예.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얼마큼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느냐, 그리고 예. 공정하고 이 어떤 당의 모든 걸 할 때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죠. 이번에 원내대표 되시면요,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정기국회가 있는 상태에서 원내대표를 취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야당인데 국회에서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니까 이 정부 여당의 입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하고 어느 정도 견제해야 되는데 사실 좀 애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뭐 그런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 우리가 예. 살펴봐야겠죠. 일률적으로 뭘 다 안 해주겠다 그런 거 아니고, 다만 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 한 7개월여 됐는데 정부 관계자나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 어느 누구도 와서 국정과제에 대해서 뭘 도와달라고 한 분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장들 들어오면 그러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아마 정부 자체에서도 의회 의석 구조를 감안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걸 뭐 무조건 야당이 발목 잡아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예.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 측 스스로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사실 출범해가지고 1년, 작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내에 하지 않으면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3년 차가 넘어서는 순간 예. 공무원들도 공무원들도 이미 이완되고 예. 모든 정치적 상황 자체가 벌써 다음 대권 후보나 이런 정권 예. 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 구조에 보면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돼도 한 반 정도의 정권 교체 성격이 있거든요. 예, 뭐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당직 개편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사무총장을 빼고 나머지 다 당직 개편을 했는데, 이 더 좋은 미래에서 인적 쇄신 1순위로 지목한 건 사무총장이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누굴 잘라라, 또 예. 뭐 특정인을 꼭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당직 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계신가요? 이 정도면 저는 뭐 최소한 제가 원래 학교에서 학점 줄 때 되게 짜게 준 편이라 예. 뭐 굉장히 나쁘지 않은 점수입니다. B 플러스면. 예. 저는 굉장히 뭐 기준 이상의 예. 어느 정도의 인적 쇄신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원래 제가 이재명 대표 출범했을 때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뭐냐면 당대표가 사무총장,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 대변인은 정말 자기가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게 맞고, 비서실장, 사무총장, 수석 대변인, 예. 나머지 자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기타의 자리는 좀 넓고 그다음에 좀 더 공평하게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대표가 사무총장하고 비서실장 빼놓고는 다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석 대변인도 교체를 했으니까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충분히 대표로서는
그 내려놓을 건 다 내려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도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니까 당대표랑 코드가 맞아야 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대 어느 대표도 사무총장을 자기가 편한 사람을 안 쓴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명계 일각에서는 야 사무총장이 다음 공천할 때 실무 책임자인데 사무총장 안 바꾼다는 얘기는 공천을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사무총장 바꿔라라고 비판하는 건 좀 무리한 비판이다. 예, 그런 이제 그 당의 시스템에 맞지 않습니다. 사무총장이 공천의 실무를 그 책임지는 거지 공천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요. 또 최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에 대해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그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누가 됐다고 해서 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그런 건 아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무총장이 그 대표하고 어느 정도는 좀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는 당대표가 최근 들어와서는 실제로 그 여야가 그 원내대표가 있으면서 정책과 관련된 분야 또 그 원내 상황과 관련된 분야는 원내대표가 상당 부분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실제로 당무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무총장까지도 내려놓으면 당대표 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처럼 되니까 그 저는 당무와 관련돼서는 당대표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고 사무총장은 당대표와 어느 정도는 소통이 원활한 분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명계 의부 의원들 뭐 굳이 뭐 아시겠지만 실명을 얘기하자면 조홍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고 그 문제가 총선 앞두고 민주당 전체에 전이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게 맞지. 당직 개편한다. 그게 해결되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런 주장을 뭐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당내 이제 전반적인 의원들 뭐 그 생각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적인 대체적인 그 중심적 그러니까 이 주류적 의견은 이재명 대표가 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통합을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까지 준비해 보는 게 좋겠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민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들의 얘기는 좀 극소수의. 예, 그렇습니다. 소수 의견이고 뭐 그런 의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두 분의 말씀에 다 따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거고 이상민 의원님이나 조홍천 의원의 말씀도 어쨌든 저희가 깊이 새겨드리면서 당이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어떻게 총선에 이기면 좋겠느냐는 또 다른 방법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듣는 거고 일단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년 총선을 차분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해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생물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지금 예상하는 건 좀 무리일 수는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검찰이 계속 영장 치는데 또 불체포 특권에서 뭐 방탄이다 어쩌다 얘기 나오고 또 기소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계속 중앙지법 재판받으러 나가고 언론과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 무슨 의혹 있다 떠들고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최악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계속되고 총선 앞두고까지 이 리스크가 점점점 커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때는 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뭐 그때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요. 저는 늘 어떤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는 검찰권, 특히 기소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쓴다면 저는 그거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게 전형적인 영장 쪼개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쪼개기는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영장 쪼개기 신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추가 기소하려면 그 법원에서 그냥 기소하는 거지 그거를 또 새로운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서를 국회로 보내고 한다는 거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죠. 대개는 추가 기소를 의견을 넣어서 그 법원의 그 승인을 받아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검찰이 그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쓰고 정치적으로 쓴다면
그거는 검찰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또 그 다른 상황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원내대표에 출마하시면 뭐 이런 질문들을 모든 언론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할 것 같기도 하고 의원들도 아마 물으실 것 같기도 한데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혁의 딸들, 줄여서 개딸.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뭐 이런 문제가 한두 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전에는 사실은 그 개딸 이전에는 우리 그 문펜이라고 그래서 또 그 거슬러 올라가면 노사모도 있었고 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사모, 태극기 부대 등등 여러 형태로 그 지지층이 그 팬덤 같은 지지층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층의 성향에 따라서 정당이 흔들리는 리더십이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의견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이 어떤 때는 이제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불합리한 요구에도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건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당이나 국민의힘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의 문제는 리더십이 취약하면서 자꾸 흔들리는 그러니까 자꾸 지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당을 이끌어가는 당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이 지지층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지층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 설득하고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자제해라. 그래도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는 분들이 통제가 안 되고 자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뭐 게시판에 글을 못 쓰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실질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미 저희는 이제 사무총장께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강성 지지층, 적극 지지층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그러한 입장과 다르게 부적절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게시판 같은 경우에 비판이 아니라 어떤 욕설로 가득한다든지 또는 특정 정치인에게 인신공격이나 모욕적 언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민주당에는 지금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허해야 되느냐 불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본다면 어쨌든 그 당시에 탈당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편법적으로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잘못을 헌재가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의 복당은 허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어떤 편법성,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사과는 하되 그렇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허하는 거다. 사과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복당을 허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게 민영배 의원의 본인의 개인의 판단이었는지 어떤 좀 다른 차원에서 협의가 이런지는 저도 그대 지도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임은 당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에게 하는 것보다. 그 당시 왜냐하면 어쨌든 그러한 결정을 당이 수용을 한 거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 민영배 의원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안건 조정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도 당이 져야 되는 거지 개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 헌재 결정에 여파가 좀 가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의 법사위원들하고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맞붙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조금씩 나오던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출연하셨던 김두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님은 원내대표 당선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탄핵 문제.
검토한다는 건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검토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건 뭐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첫째는 위법성 여부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김두관 의원님의 말씀의 뉘앙스는 조금 긍정적인 취지의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도 모두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핵심은 앞으로의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의 행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요? 왜냐하면 기존의 헌재 결정 전에 사실 시행령으로 법률의 취지를 정면을 거슬렀거든요. 그러면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개인적인 어떤 윤리, 개인적인 어떤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에 따른 시행령을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헌재 결정 그리고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계속 정면으로 거스른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탄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셨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